이제 몇 번째야? 자신의 상처를 처리하고 나서야 과거로부터 여전히 질질 끌리고 다니는 모든 것을 땅에 파묻고 영원히 떠날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관계들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8번째 수업에서 분노 안에는 해소되지 않은 슬픔이 있다. 분노, 해소되지 않은, 왜 분노하냐? 수용소에서 왜 분노하냐? 해소되지 않은 슬픔이, 그렇지. 친밀감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화와 짜증이다. 남편 별로에 대한 나의 분노, 성급함과 성질머리.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나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은 이혼이라고 생각했다. 서로 갈라서서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과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서야 나는 내가 느끼는 실망과 분노가 별로와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나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나 자신에 미처 끝내지 못한 정서적인 문제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슬픔이 문제였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지는 속막힘은 별로의 잘못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나의 감정들을 모른 척 무시하며 산 대가였다. 감정들에는 일단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있었다. 어머니는 보사 베스트에 있던 영사관에서 일하는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삶을 포기했고 자신이 사랑했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이유로 결혼하지 못한 남성을 포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 어머니의 기대하는 일들을 했다. 또한 나는 부모님의 외로운 결혼 생활을 내가 반복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내 첫사랑 에릭에 대한 슬픔도 있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슬픔도 있었다. 나는 나의 상실들과 타협하기 전에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갑자기 40살이 되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삶, 즉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고유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며 자유를 찾는 대신에 벨레의 고함, 냉소주의, 짜증, 실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나를 옥죄는 모든 것들로부터 말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 격차가 있어서일 때가 많다. 우리는 우리를 덫에 빠뜨리는 부활을 도두는 사람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감옥은 우리의 비현실적인 기대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결혼할 때가 많다. 서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우리는 사랑과 사랑에 빠진다. 혹은 자신이 갈망하는 모든 특성과 특징을 부여한 어떤 사람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진다. 혹은 원가족에서 배웠던 익숙한 패턴들을 반복할 수 있는 상대와 사랑에 빠진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댄서이자 행위예술가인 마리나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그런 부활이 가능한지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싸웠어요. 폭력적이고 의자를 힘껏 밀고 또 벽에 자신의 휴지를 던지고 그녀가 앉아있는 침대를 덮고 저는 집에 있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왜냐하면은 대화만 했다면은 결국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가 잔소리하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에게 맞서는 것을 두려워한 채 그가 길길이 날뛰고 있을 때 방 밖으로 걸어나가기를 두려워한 채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고 점점 더 근원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그들의 끊임없는 싸움이 10대 딸아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현재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법을 몰랐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어떤 것을 얻으면 어떤 것을 잃는다. 우리가 항상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늘 하던 그대로 계속 그대로 하는 것이다. 정반대로 마리나는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나쁜 상황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혼 또는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식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신이 이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제 자유로에 따른 누군가와 결혼해도 된다고 적혀있는 한 장의 서류가 생길 뿐입니다. 이혼은 관계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도 된다는 법적인 허가만 내려질 뿐이다. 이혼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방하지 않는다. 마리나가 남편을 떠나기로 했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했던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변함없이 똑같다. 우리는 가장 먼저 마리나의 기대에 탐색했다. 남편과 결혼할 때 그의 분노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마리나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나요?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요. 모든 인간은 어린아기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를 지닌다. 하지만 그녀가 세유럽에서 보낸 자신의 연예계에 설명하자 그녀가 가진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는 노골적인 방식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1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머리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녀는 신문 강의를 통해서 동덕 남성과 만났다. 마리나의 어머니는 그와 함께 옛 동독으로 이사했고 마리나의 동생들만 데려갔다. 그리고 마리나는 홀로 남겨졌다. 마리나는 혼자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했다. 어머니는 마리나의 어느 집의 방안간을 빌리는 임대 계약서를 건넨 후에 그 다음날 떠났다. 어머니는 1년이 넘게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다. 어쨌든 마리나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마리나가 가진 내면의 힘과 해역 탄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리나는 임대주택에서 몇 달 동안 살았다 하지만은 어느 날 새로운 세입자들이 이사왔고 그 가정의 아버지는 밤에 와인 한 잔을 들고 마리나의 방에 와서 마리나를 유혹하려고 했었다. 마리나는 임대계약을 깬 후에 학교를 떠났고 서해를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울시까지 일을 했다. 휴가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봐주는 일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예술가들의 공동체에 살고 또 어떤 시기에는 중독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떨며 머무르는 재활 농장에서 살았다. 마리나는 심각한 섭식장애에 시달렸고 자기 자신이 끔찍한 사람이라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다면 아마도 부모가 마침내 자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리나가 16살이 되자 재활농장의 주인은 마리나를 갑자기 농장에서 내쫓았다. 마리나는 양손에 여행 가방 한 개씩을 든 채 길거리에 서 있었다. 머무를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철저히 혼자였다. 절망에 빠져서 마리나는 머리에 도움을 요청했다.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제가 세상에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20대 초반에 마리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베를린에 갔고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공연 그룹과 함께 훈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리나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있는 오래된 트레일러에 살고 있었다. 쉽지 않은 삶이었다. 트레일러는 난방이 되지 않았다. 베를린의 겨울 혹한 때문에 몸이 꽁꽁 얼었고 엄경 훈련을 견뎌야 했다. 마리나는 냉전시대의 동족에서 나르고 자란 공연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마리나는 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마리나와 헤어진 2년 지난 후에 그는 목숨을 끊었다. 머릿속으로 그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함께 계속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하지만 상신은 그녀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죽은 지 1~2주 후에 발견되었다고 해요. 마리나가 말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우리는 모두 유년기에 배운 메시지를 내면에 품은 채 교제를 시작한다. 마리나, 당신은 내면에 한 가지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 같네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들은 당신을 떠날 것이라는 메시지이지요. 내가 말했다. 눈물이 마리나의 눈에 2차례 올렸다. 마리나 마치 상담실이 자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진 것처럼 양팔로 자신을 끌어안았다. 마음 감옥에 갇히는 순간 해로운 메시지는 내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도 있어요. 내가 마리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강인한 여성이라는 메시지. 한때 당신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던 외롭고 겁에 질린 소녀였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었지. 이만요. 살아남았죠. 이제 당신 자신을 보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어떤 것으로부터 당신을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당신의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음속 근원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서
마리나는 이 신념을 강화하는 파트너와 행동 패턴을 선택했다. 나는 이런 정신 역학을 군인들의 결혼에서도 자주 본다. 얼마 안에서 새로 배치를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 누군가 머나먼 거리와 혼란스러움에도 상관없이 자신의 곁에 머물러 주려고 신뢰하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마리나는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유혹한 남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그들의 관계를 권투형 샌드위치로 이용하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자신의 정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분노와 책망이라는 대처 수단을 이용했고, 이는 사랑하는 일은 상처받고 우려받는 일이라는 마리나의 내면화된 메시지를 강화했다. 아마 두 사람 다 치밀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싸움을 이용했을 거예요. 많은 커플은 3단계에 춤을 춘다. 그들이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 1단계는 불만에 서서 골마 터지면 얼마 지나서 2단계로 바로 싸움. 그들은 피곤해서 나을 때 분노 표출. 3단계에는 화해. 또 이렇게 나는 마리나가 1단계에 춤을 멈출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기하거나 관계를 오염시키거나 둘 중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 당신은 어떤 하나의 제 생각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만해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는 폭발해서 무언가를 발로 차거나 던지거나 박수를 내기 시작해요. 나는 그녀에게 숙제를 내줬다. 그들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길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우회하라는 숙제였다. 만약 우리가 힘이 제기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음번에 그가 화를 낼 때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의 문제죠? 당신의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면 그가 당신의 어깨에 짐을 지우려 했을 때 당신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 짐을 돌려주세요. 단계적인 축소. 마리나는 깜짝 놀라 눈을 치게 된 제나를 빨리 바라봤다. 당신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에 감사하세요. 또 당신이 매우 훌륭한 생존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있었던 일을 그냥 무시하라고요?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두라고요? 그 일들과 화해하세요.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고 마땅히 가질 만한 사랑과 보살핌이 넘치는 부모를 가지지 못했다. 아마 그 부모들은 집착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이 사라지거나 우울해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안 좋은 시기에 아이가 태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불안한 상실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시달리고 있는 시기였을지도 모른다. 양육자들은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처하느라고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들은 아이를 안아 들어올리고 우리 항상 꼭 너 같은 아이를 원했단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한 번도 가지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있어요. 내가 마리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지 못한 남편에 대한 슬퍼해도 됩니다. 슬픔은 일어난 일이나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과 더욱으로 대면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놓아주게 도와준다. 당신 자신과 결혼하고 싶나요? 내가 물었다. 마리나는 혼란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마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깜짝 놀란 것처럼 이 말을 찡그리고 있었다.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지만은 저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써요. 그 점에 마음에 들어요. 종이에 적으세요. 남일의 장점이 뭔가요? 장점. 오직 당신은 별로 유연하기로 했지만은 이 결정은 내가 나의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해. 마그다 언니 내게 경고했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벨르를 그리워했다.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모습과 그가 기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이 그리웠다. 이혼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다시 결혼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결혼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체념한 채 서로에게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이번에는 분노와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왜곡된 렌즈를 가지지 않고서 말이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분노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화난 상대가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마리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자신이 말하기로 결정한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에 다른 사람들을 캐스팅한다.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말할 때 우리의 관계들은 더 나아질 것이다. 혹은 그 관계들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자유의 이야기에 그 관계들은 더는 자기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서둘러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해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게 가장 좋다. 더 많이 놀고 삶을 최대한 충분하게 살고 자신의 원래에 그대로 존재할 때에만 오로지 찾아오는 대답이기 때문이다. 묻다.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추모의 단계를 바꿔라. 3단계 춤.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를 살펴봐라. 당신은 자신과 결혼하고 싶은가? 어떤 아질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당신과 비슷한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어떤 행동들이 함께 살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목록을 장식해봐라. 당신은 최고의 자신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추모 단계는 많은 커플은 3단계에 춤을 추는데 갈등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 이 3단계는 불만으로 시작하고 싸움으로 삭제되었다가 화해하면 또 조화를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애초에 불만이 해결되기 전에는 평화가 그리 오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불만 유발 요인이 당신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채 반복되어 있는가 하면 오래된 사이클에 빠지기 전에 1단계에서 춤을 바꿀 수 있을까? 다음에 불만이 끓어오르면 한 가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행하기로 결정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자기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를 살펴보라. 당신이 어렸을 때 배웠고 현재의 관계에 가지고 들어왔을지 모르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서 마리나는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들은 모두 자신을 떠난다는 메시지를 내면에 품고 있었다. 당신의 관계는 사랑에 관해서 당신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다음 문장을 완성해보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